지금부터 5단원 두 번째, 유전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전에 있어서는 우리는 멘델을 중점적으로 해서 멘델이 어떻게 유전 원리를 파악을 했는지, 발견을 하면서 법칙을 만들었는지,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유전은 우리 사람을 연구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떻게 연구할 건지, 유전 현상에 대해서도 한번 찾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겁니다. 자, 175페이지를 보게 되면 펠리페 2세와 3세, 4세에 대한 각각의 초상화가 나타나 있는데 여기 중요한 걸 보면 모두 멋진 수염을 그리고 얼굴 생김새가 다들 비슷하고, 자, 부모에게서 물려받는 거라고 하는데 우리가 흔히 엄마나 아빠를 닮았다 혹은 딱 봐도 닮았는지를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왜 그런 건지 우리 멘델이 밝힌 유전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다음 장 넘겨볼게요. 176페이지에 나와 있는 멘델이 밝힌 유전 원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그림을 보게 되면 초록색 완두콩과 노란색 완두콩이 있어요. 지금 그림 보니까 남자가 초록색이고요, 여자가 노란색입니다. 우리 아이의 색깔은 어떠할까? 라는 건데, 지금 내 색깔이 유전되었겠지. 얘의 지금 색깔은 녹색이라고 추측을 하고 있네요. 근데 혹시 몰라요. 노란색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점. 혹은 노란과 초록색이 섞인 어떤 다른 색깔. 혹은 듣도 보도 못한 색깔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점을 꼭 염두에 두고 이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유전의 뜻을 알고 멘델의 실험 과정을 한번 설명해 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 두 번째로는 분리의 법칙을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멘델은 어떤 방법으로 유전 현상을 연구했을까라는 겁니다. 여기서 가장 첫 번째 키워드로 나오는 형질이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때 형질은 우리는 생물이 지니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을 형질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쌍꺼풀이라든지 등등등, 색깔. 자, 부모의 형질이 자녀에게 전달되는 걸 우리는 유전이라고 합니다. 멘델은 완두를 이용해서 유전 현상의 기본 원리를 설명을 했습니다. 자, 여기 먼저 첫 번째 그림을 볼게요. 19세기 사람들은 유전 원리를 부모의 형질이 물감처럼 섞여서 자손에게 전달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대요. 이 시기에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그렇다라고 대표적인 이야기, 과학적 사실, 과학적인 내용을 정말 믿고 있어요. 그런데 이에 반한 실험을 하는 우리 멘델 아저씨는 되게 위험한 상황이기도 했고, 이거를 깨기 위해서도 열심히 실험을 했다는 점. 자, 예를 들어 파란 색깔과 빨간색이 섞이면 보라색이 만들어지듯 아빠와 엄마가 만나 나를 만들었을 때 섞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하나하나 개개인의 만나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둘에 섞여서 새로운 것을 이루어낸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두 번째, 그림 봅니다. 즉, 이거를 우리는 혼합설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섞이니까. 그런데 멘델은 이 혼합설과 달리 어떤 걸 이야기하냐면 입자설이라는 걸 이야기해 줍니다. 입자설이란 건, 즉, 하나하나의 형질이 영향을 끼친다라는 걸 이야기를 해요. 자, 여기서 이제 멘델의 첫 번째 아주 큰 과업이 생깁니다. 멘델이 완두를 유전 실험 재료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왜 유전 실험 재료로 사용하는 이유는 완두는 기르기가 쉽고요.
세대가 짧고요. 자선수가 많고요. 대립 형질이 뚜렷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벌써 하나, 둘, 셋, 네 개가 나오네요. 자, 여기에 반해서 한번 여기 빈 공간에 한번 적어볼까요? 만약에 사람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은 기르기 쉽나? 1번 기르기 어렵죠. 기르기 어렵죠. 2번 한 세대가 짧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은 대략 100년 동안 산다고 이야기를 해보죠. 그럼 맨델이 한 세대 관찰하다가 죽게 됩니다. 3번 자손수. 여러분들의 형제 자매는 몇 명이나 될까요? 선생님의 자녀는 선생님은 남매여서 1남 1녀입니다. 그럼 총 2명밖에 안 되는데 이거를 관찰하기가 어렵겠죠. 자, 4번 대립 형질이 뚜렷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때의 대립 형질은 쌍꺼풀과 외꺼풀도 있겠지만 되게 다양한 것들이 많아요. 대립 형질로 볼 수 없는 것들도 되게 많습니다. 대립 형질이 뭐냐? 나와 있는 것처럼 C의 색깔이 노랑 혹은 초록색인 것처럼 우리가 색깔이 두 가지로 혹은 다른 형태로 구별이 되는 변이를 말합니다. 변이라고 하는 건 그냥 서로 두 가지를 비교해서 차이점을 찾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여기 두 번째 그림까지 여기 이 내용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이제 여기 아래 나와 있는 내용 볼게요. 맨델은 먼저 완두 씨의 모양, 꽃잎의 색깔, 완두의 형질을 먼저 찾아봅니다. 그리고 나서 이 형질에 대해서 순종인 개체를 얻습니다. 또 순종은 뭔가 한 가지 형질을 나타내는 유전자의 구성이 같은 개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와 달리 유전자의 구성이 다른 개체를 잡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럼 어떻게 순종인 개체를 얻는 과정을 한번 순종 개체를 얻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노란색 완두 씨를 심어서 기릅니다. 노란색 완두 씨를 심어서 기르고 한 그루 안에서의 수분, 자가 수분이라고 하죠. 식물은 암술과 수술이 두 개가 동시에 자라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주변으로 날아가서 새롭게 교배가 되는 경우도 있고 교배 혹은 수분이라고 하죠. 이때 한 그루 안에서의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또 다른 새끼를 만들어내는 거죠. 자식을. 자, 그럼 또 새로 얻은 완두씨 중에 노란색만 골라서 다시 기릅니다. 지속적으로 노란색 완두만 골라서 키우고 골라내는 과정을 여러 세대 동안 반복을 한다라고 합니다. 세대라는 건 아빠, 엄마, 나 이렇게 넘어가는 걸 세대라고 하죠. 다음 장 보도록 할게요. 자, 이후 맨델은 특정 현실에 대해 대립 형질을 가진 순종 완두끼리 교배해서 자손을 또 얻는 실험을 했대요. 자손을 얻는 실험을 했대요. 자, 이거 봅시다. 이번에 우리는 한 가지 형질에 대한 순종 완두 교배 실험을 살펴볼 건데요. 자, 같은 방법으로 노란색과 초록색의 순종 완두를 교배를 합니다. 자, 보세요. 노란색, 그리고 얘는 초록색을 만들어 볼까요? 초록색. 노랑과 초록이 만났더니 노랑만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왜 노랑만 만들어졌는지
아까 분명히 여기서는 혼합이 된다. 멘델은 입자설이라고 이야기를 할 건데 이게 왜 혼합이 되지 않고 노란색만 나왔는지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단어가 우리 열성과 우성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 나온 친구를 우리는 우성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아래 내용 볼게요. C의 색깔이 노란색인 순종과 초록색 순종 완두를 교배한 결과 자손 1대에서는 노란색만 나오게 됩니다. 완두의 다른 형질에 대해서도 같은 방법으로 실험을 했는데 자손 1대에서는 모두 부모의 대립 형질 중 한 가지만 나타났대요. 맞아 있습니다. 대립 형질을 지닌 순종의 개체끼리 교배하였을 때 1대에서 나타나는 형질을 우리는 우성이라고 하고요. 나타나지 않는 걸 열성이라고 합니다. 이를 우리는 우열의 원리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어버이 자손일 때. 여기서 나타난 친구가 바로 우성이고요. 안 나타난 얘를 열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는 첫 번째 법칙인 우열의 원리라고 합니다. 여기 1 써주세요.